네, 김용민 TV 시청자 여러분, 김용민 앵커 휴가로 오늘까지 진행을 맡은 저는 앵커 최지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뉴스의 내비게이션을 가동하는 시간 준비되셨을까요? 자, 90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배달된 신문들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근 한국인 근로자 317명 구금 사태로 긴장이 고조된 미국 조지아주에서 뜻밖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5일 조지아주 정부는 한국이 우리 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라면서 공식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는 조지아가 한국을 최대 투자국으로 명시한 첫 사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미 투자 의욕을 꺾고 싶지 않다고 언급을 했고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유감을 표명했는데요.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가운데 주정부 역시 한국 기업의 경제적 기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조지아주는 올해만 6,500개 이상의 일자리를 국제 기업으로부터 유치했다고 강조를 했는데 한국, 일본, 캐나다 순으로 주요 투자국을 꼽았습니다. 특히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하면서 기여들을 부각했는데요. 초기에는 단속 지지를 표했던 캠프 주지사도 최근 들어서 한미 파트너십 강화를 약속하면서 한국 투자를 자신의 성과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과정에서 국토부를 압박한 정황을 확보했습니다. 2022년 4월 국토부 김모 서기관이 용역사에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관심사안이라면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 토지가 몰린 강상면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당초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는 양서면이 종점이었는데 착수 직후 남양평 나들목, 이어 병산리안으로 두 차례나 변경이 됐습니다. 특히 최은순 씨가 자신의 토지를 확인한 직후 병산리 노선이 최종 낙점되면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특검은 김 서기관이 다른 용역사로부터 금품 3,600만 원을 받은 정황도 포착하고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서기관의 단독 결정은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인수위와 국토부 윗선까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3년 최혜병 사망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둘러싼 국방부 외압 의혹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압수한 녹취에 따르면 당시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이 조사본부 김모 대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보고서 문구까지 일일이 수정하라고 지시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장관님이 의도한 문구와 다르다라면서 각각의 사실관계를 적시라는 표현을 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는 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그 방향과 맞닿아 있습니다. 실제로 중간 보고서에선 6명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시됐지만 최종 보고서에선 사단장 등 4명이 빠지고 대대장 2명만 남았습니다. 특검은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와 20여일간 69차례나 연락하면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 전 보좌관은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고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곧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 조사실에 술과 외부 음식이 반입되고 김성태 전 회장이 불법 접견을 했다는 정황, 법무부 특별점검팀의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정성호 장관 지시로 수원구치소 등을 점검했는데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그리고 김성태 전 회장이 2023년 수원지검 조사 과정에서 외부 음식과 술을 들여오고 쌍방울 직원들과 함께 다과를 나누고 회사 지시까지 받은 단서를 확보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술 반입은 없었다라고 발표했던 기존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법무부는 조만간 공식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퇴직한 검사들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혐의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법원도 이미 술자리 회유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최근 연세대 신촌 캠퍼스에서 교수를 겨냥한 테러 예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달 초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학생들에게 사회과학대 연희관 위치를 물은 뒤에 정치외교학과 진보 성향 교수를 공격하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신고된 겁니다.
연세대는 즉시 보안업체에 신고해 순찰과 CCTV 점검을 강화했지만 실제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고 경찰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학교 측은 이후로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세대는 과거에도 교수를 대상으로 한 위협 사건이 이어졌었습니다. 2017년에는 대학원생이 제작한 폭발물이 터져 교수가 다쳤고 지난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교수에게 폭발물이 담긴 텀블러를 보냈다라는 글이 올라와서 대피 소동도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성신여대, 광주여대 등 다른 대학에서도 폭발물 협박 메일이 이어지면서 대학가 전반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오늘 아침 TV 뉴스는 어떤 이슈에 주목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TV 뉴스 리뷰 함께 보시죠.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그때도 결백했고 이번에도 결백합니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흘째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여갔습니다.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재판을 교란하는 한통속이라며 사퇴를 재차 촉구했고 윤 전 대통령 재판 지연 책임도 대법원장에게 물으며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를 압박했습니다. 내란 재판의 의미와 원칙에 대해 단 한마디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을 정치재판,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재판재개 공세는 사법 쿠데타 시도라고 맞받았습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를 막기 위해 아무 관련이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까지 다시 끌어들이고 사법부 불신에 대한 자성 없이 사법개혁 반대만 드러낸 법원장 회의에 이어 잇따른 사퇴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침묵하자 재차 압박에 나선 겁니다. 조국 혁신당도 공세에 동참했습니다. 헌법을 농단하는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사퇴하길 바랍니다. 사퇴하지 않으면 국민이 사퇴시킬 겁니다. 사법부 독립 수호를 걸고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한 국민의힘은 현 상황을 이재명 정부의 사법부 초토화 작전이라 규정했습니다. 영국 방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타협해 25%에서 15%로 낮추면 미국 업체들이 피해를 본다는 질문을 받자 자신은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초 자동차에는 25%의 관세가 붙어 있었는데 유럽연합과 일본, 한국에는 15%로 낮추는 무역 합의를 하자 일부 업계에선 불만이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25%를 처음 부과한 것도 자신이었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 예정된 반도체와 의약품 품목 관세를 거론하며 여기엔 더 높은 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Some things can pay more, like chips could pay more, pharmaceuticals could pay more. You know, there's a bigger margin.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팀 사무실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통일교 측은 어제 한 총재의 자진 출석 의사를 밝히며 특검팀과의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검팀은 공식적으로 연락받은 건 없다면서도 한 총재가 출석한다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건강상 이유를 들어 특검팀 소환에 3차례나 응하지 않았던 한 총재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오늘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2022년 1월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전 승인을 했는지와 윤 씨가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하는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